세상 모든 고민과 각종 썰들을 맘대로 해부하고 떠드는 무책임 토크쇼 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썰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리제의 찐친 초특급 게스트 코드님 모시고 하는 초특급 톡톡썰레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1부를 너무 정신없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포지가 아는 말을 또 미처 말을 못했어요. 잊고 있었습니다. 네, 잊고 있었어요. 네, 죄송하지만 호진님 돌아오세요. 호진님이 또 아프세요. 네, 요즘에 자꾸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네,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호진님 자꾸 이렇게 조금 몸이 쇠약해지시는데 좀 많이 쾌차하셔서 좀 오시면 좋겠어요. 저번에 녹음할 때도 오셨긴 했지만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지 몰입이 안 됐죠. 네, 계속 몰입도 못하고 그러셨거든요. 마음이 아프네요. 네, 장난이고 다음엔 꼭 완전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스포티파이랑 유튜브에서 계속 에피소드 관련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투표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잠깐. 저희 톡톡썰랩 채널에서는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 똑같이 설문 투표를 올리고 있습니다. 팟빵과 애플 팟캐스트에서는 투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넘어오셔서 설문조사에 한 표씩 투표해 주신다면 더욱 더 재밌게 방송을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지금 듣고 계신 그 어떤 플랫폼이든 톡톡썰랩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화) 비밀로 사내연애했던 전남친이 저랑 제일 친한 동기랑 사귄다네요. 동기한테 말해줘야 하나요? 라는 에피소드에서 투표 비밀로 사내연애했던 X가 나랑 가장 친한 동기랑 사귄다면 A. 동기한테 사실대로 말해준다. B. 그러려니 그냥 비밀로 한다. 혹시 코드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요? 네. 비밀로 할 거예요? 아니면 동기한테 나 얘랑 사귀었었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 동기랑 너무 친하면 근데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비밀로 한다. 그냥 비밀로 시작했고 그때 근데 그 당시에도 내가 동기한테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쵸. 사귄다는 얘기를. 안 했죠. 그랬어서 비밀로 계속 묻어두지 비밀로 않을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남자 전 X도 말을 안 할 확률이 높아서 그거는 자기는 안 하겠지. 그치, 안 하겠죠. 그래서 굳이 그래서 이 투표 결과를 보니까 총 투표수 32표 32표 중에 동기한테 사실대로 말해준다가 10표 그래서 득표율 31%고요. 그리고 그러려니 그냥 비밀로 한다가 22표를 받아서 69% 압도적으로 다들 어렵네요. 비밀로 한다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34화 비혼주의인데 매번 남자를 소개해주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친구 아니야? 에피소드의 투표는 내 애인이 비혼주의자라고 고백한다면 A. 헤어진다. B. 상관없으니 계속 만난다. 코드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결혼 생각이 있으면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헤어진다. 네. 코드님은 어떠신데요? 저는 결혼 생각이 있어요. 그럼 헤어지시는 거예요? 네. 근데 막 이제 200일 사귀는 동안에 안 물어봤어. 서로 그런 대화를 하지도 않았고 그 몰랐어. 근데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코드님께서 우리 이제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슬슬 뭔가 그런 의중이 있는지를 떠보기 시작한 거예요. 코드님께서. 그래서 남친과 이렇게 딱 말하는 거죠. 사실 말 못한 게 있어 자기야. 나 사실 비혼주의야. 비혼식도 작년에 올렸어. 그것도 올렸어? 좀 짭짤하겠네요. 근데 저는 만약에 남자친구가 저를 엄청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미리 본인이 비혼주의자면 밝히지 않을까. 그럼 아니면은 너는 결혼 생각이 있는지 뭐 비혼주의자인지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초반에. 시간이 될 때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뭐 제가 결혼 생각이 있는 걸 아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좀
좀 배신감 들고 조금 나를 배려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헤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많이 헤어진다. 네. 아니 키키님도 저번에 녹음을 못 오셨는데 네, 뭘 죄송합니다.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저 헤어질 것 같습니다. 헤어진다예요? 네네. 오 왜요? 그게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딱 코드님이 말씀하신 거랑 그런 이제 나랑이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진지한 만남이었다면 그거를 처음부터 서로 까고 사귀기 시작을 전에. 했어야 했는데 아. 근데 그건 사실 이 나이 때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다 중요한 요소잖아요. 아. 그런데 나이 생애 주기를 충분히 배려해주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헤어질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저희는 그때 녹음할 때도 이제 많이 헤어진다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네. 총 투표수는 65표, 65표 많이 해주셨네요.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헤어진다가 28표로 43%. 그리고 상관없으니 계속 만난다가 37표로 57%로 이겼어요. 그건 근데 그 투표하신 분들이 비혼주의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 투표에는 좀 우리나라의 비혼주의자가 많다는 또 반증이기도 한가요? 약간 왜냐면 요즘 추세가 네. 예, 또 비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의외의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코드님의 선택은 헤어진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도 그렇고 앞으로도 투표를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요. 많이들 투표를 해주시면 재밌네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이 먼저 와 있으니까 사연부터 읽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을 준비한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이 일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분야를 바꾸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랜 고시 생활을 마치고 현직에서 일한 지 2년 된 직장인입니다. 대학교 3학년부터 4년간 정말 힘들게 시험 준비를 했었습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였고 전 제가 원하지 않던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친절하지 않은 선배를 만나 상처도 많이 받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서 매일 밤 남자친구 곁에서 울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위로를 아무리 받아도 버틸 수가 없어서 2달 전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 분야의 일을 그만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4년이라는 공부한 시간이 아까우니 참고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생각했고 고시 공부하면서 더 간절해졌는데 막상 이 일이 저와 맞지 않다는 현실 자체가 괴롭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본업이 나랑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 코드님은 지금 일하신 지가 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 차세요? 저는 올해 6년 차. 6년 차. 그럼 처음에 이제 딱 입사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나랑 맞지 않는구나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지 않는다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네. 좀 제가 오랫동안 원하던 꿈이었어서 네. 근데 힘든 순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막 그만두겠다까지는 네. 아니고 그 힘듦이 힘든 순간이 이제 그런 기간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또 나한테 주는 기쁨이나 보람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버티지 않았나 네, 싶어요. 그러면 좀 이 사연자분 공감하세요? 저는 근데 네네. 제 인생에서는 이제 100% 공감은 못하겠지만 네.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동생이나 이렇게 좀 고민을 들어보면 네.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꽤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확실히 본업에 대한 스트레스. 키키님은 처음 회사 들어가고 이직을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키키님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회사 혹은 이 직무 커리어를 네. 나랑 맞지 않으니까 바꿔야 되겠다라는 고민. 근데 저는 사실 그 조금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살자라는 조금 편이다 보니까 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안 맞아서 나간다. 여기가 너무 시궁창이라서 나가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밖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도 좀 준비를 오랜 기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네. 지금도 그걸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놓여 있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을 보내주신 사연자분이랑은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아마 이제 진짜 이게 뭐 저처럼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이제 뭐 견뎌낼 수 없을 정도의 뭐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도 뭔가 좋은 부분을 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그만둘 수 없다면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사연자분의 한번 몰입을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네. 우리가 4년간 준비를 했어. CPA를 이제 합격을 했어.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죠, 리제님.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분처럼 정말 내가 이 회계사 공부를 4년이나 했고 2년이나 또 다녔고 했지만 앞으로도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래도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버티면서 계속 다니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다른 길을 찾으실 것 같으세요, 리제님? 근데 저는 약간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은 선배를 만나서 약간 힘들었다. 네, 사실 나는 일이 힘든 것보다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엄청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라서 아마 다른 회사에 가서 좋은 팀을 만나면 왜냐면 그 공부를 4년 동안 한 거라면은 회계사 공부가 엄청 어려운데 그건 정도라면은 충분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 선배를 잘못 만나서 이게 모든 게 다 싫어지지 않았을까. 아, 고시 공부를 4년을 네. 붙들고 한다는 있었으면 게, 그 일이 안 맞진 않았을 안 맞진 거다. 않았을 건데 선배 이것도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말인 것 맞아. 같아요. 다른 직장 가서 좋은 팀 만나면 잘 다니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코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이입을 했어. 내가 만약에 4년 준비해서 그럼 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사연자님이 엄청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좀 공감을 해주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인데 네. 지금 리제의 말처럼 이 시험이 좀 쉽지 않은 시험이고 네. 한데 여기서 원하지 않던 부서로 발령을 받았는데 친절하지 않은 선배를 만났다. 요게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부서를 조금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다 보면은 또 이 직장에 대해 다시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죠. 다른 네, 회사로 싶어요. 이 지금 회계사 네네네. 일을 놓지를 말고. 근데 너무 아깝죠. 그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이 직장 이곳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 잠깐 쉬다가 맞아요. 휴식 다시, 기간도 중요한 것 휴식 같아요. 기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쉬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조금 버티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재미를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맞아요.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사이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요거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키키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요새 사이드 허슬이라는 게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이드 허슬이라는 것은 본인의 미래와 자아 실현을 위해 직장 밖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부수입을 올리는 부업이 보통 사이드 허슬의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중시하는 게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 추구와 자아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게 최신 트렌드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 통계까지 준비를 또 해주셨는데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둘 중 한 명꼴인 45%가 사이드 허슬을 가지고 있고 또 그중에서 30%는 기본 비용을 커버하는 수입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의 케이스도 가져와 주셨는데요. 지난해 11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근로자는 62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2년 동월 대비 7.6% 4만 4천 명이네요. 네, 증가한 것으로 부업 인구가 매년 꾸준히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부업을 하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사이드 허슬에 관련된 우리나라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핀오프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4에 나온 내용을 발췌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스핀오프 프로젝트로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 그렇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메신저 이모티콘 디자인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 알려고 했어요. 온라인 스토어 운영, 블로그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이 스핀오프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찾았었어요. 혹시 코드님은 지금 본업 이외에 네.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 알아봤던 나 이제 해봐야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네. 엄청 이제 막 성실하고 막 되게 부지런한 편은 아니라서 네. 그냥 올해 그냥 이제 저의 건강 챙기기 그냥 뭐 본업에 운동, 집중하고 네, 본업에 집중하고 네. 남는 시간은 좋은 사람들 좀 만나서 공부하고. 스트레스 풀고 운동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네. 근데 이제 제 지인분들 중에는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본업하면서도 네. 그렇게 뭐 유튜브 이제 일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블로그 관리 관련해서 이제 일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확실히 옛날보다는 네. 사람들이 다양한 취미를 좀 갖고 그러면서 그걸 약간 부업으로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렇게 주변 분들은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극제나 그런 건 딱히 안 느끼는 편이신 건가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뭔가 이렇게 비교를 안 해요. 비교하고 이런 네, 스타일이 진짜 아니라서 안 해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그러고 나는 내 갈 길을 가야지 아.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래서 너무 마인드가 좋다. 좋으시다. 너무 약간 건강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작년까지는 되게 일하는데 좀 열정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되게 막 퇴근 이후에도 찾아서 약간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근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좀 경력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일보다는 내 취미나 내 건강을 챙겨야겠다 건강이 중요하네요. 싶어서 운동을 좀 이제 몇 가지 하고 그리고 일 쪽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다른 종류로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진짜 건강하게. 네. 저 본업에서 약간 자아 성취를 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네.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약간 요새의 트렌드랑은 조금 다르지만 네. 본인의 본업에서 이제 이제 자아 성취를 뭔가 이제 일로서 하고 계신 이게 되게 맞아. 부러운 게 우리가 어릴 때 네. 장래희망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우리 다 처음 가졌던 장래희망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장래희망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같은가요? 저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진짜요? 때문에 와, 멋있다. 그게 같으니까 이게 네. 자아 성취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일관적인 일관적으로. 꿈이었어서 평생의 꿈을 지금 그러게요. 네. 이루고 계시니까 멋있네요, 진짜. 리제님은 어떤 편이세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조금 추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모티콘 그리기 제 캐릭터를 좋아해서 한번 네. 해보려고 했지만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혹시 뭐 강좌까지 들었어요? 아니요, 강좌까지 알아봤어요. 네, 알아보고 이 정도 돈 들여서 이렇게 할 거는 아니다 하고 접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냥 본업에 집중하고. 네. 근데 뭐 리제님도 이거 팟캐스트도 그러네요. 맞습니다. 사이드 허슬러. 그럼요. 도전 정신이 아주 멋있어요. 멋있어요. 사이드 허슬러. 그러니까요. 네. 키키님은 어떤 편이세요? 좀 추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이드 프로젝트. 저도 조금씩 뭔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약간 취업을 했을 때 그 순간부터 사실 취업봉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서 오. 그래서 취업하고 나서 취업했구나. 근데 뭔가 너무 재미가 없고 뭔가 이렇게 인생을 평생 살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은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너무 빠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이제 1, 2년 차 때는 그래서 자격증 같은 거를 좀 계속 약간 수집하는 느낌으로 조금씩 땄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했던 게 저는 바디 프로필을 했고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이제 4, 5개월 멋있어요. 걸쳐서 좀 네. 길게 하고 난 후에는 조금 그때 약간 번아웃이 좀 와서 업무적으로 좀 많이 몰리던 시기랑 네. 좀 힘듦이 있었고 한 6개월 그렇고 쉬다가 나서는 아까 좀 다른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쪽으로 하고 싶은 꿈이 생겨서 그거 준비를 한 2년 정도 했고요. 그렇게 뭔가 조금씩 해왔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쁘게 사셨네요. 네, 항상 네. 조금 뭔가 그런 걸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회사에선 6년 차인데 6년 차를 경험을 하고 느낀 점은 무엇이든 간에 사이드 허슬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본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5년 동안 경험하고 좀 남은 것 같아요. 본업이 흔들리면 자기 자신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업을 정말 충실히 하고 남은 그쵸. 시간을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다시 조금 사연자랑 좀 엮어서 좀 네네네. 얘기를 전 좀 하고 싶은 게 네.
제가 이제 사실 회계사 직업에 대해서 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잠깐 찾아봤는데 회계사가 기본 2년의 수습 기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법적으로 좀 정해진 바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수습 기간을 보통 어디서 하냐 봤을 때 빅4 회계법인에서 90% 정도가 한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뭐 이렇게 제가 이 차트를 보고 나서 90% 빅4에서 하고 대기업에서 제일 많이 하네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 좀 눈이 갔던 부분은 수습 중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년 1,000명 정도의 회계사가 배출이 되는데 그중에서 약 4% 44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22년에는 수습 중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뭐 마음 한편으로 정말 자기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수습을 중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드 허슬을 할 수도 있지만 본업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하면 사실 사이드 허슬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수습 중지라는 뭔가 그런 용기도 맞아요.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요. 근데 본업 지금 키키님 말씀을 들었는데 본업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그렇죠. 요즘에 그런 말도 많이 들어요. 본업에서 뇌 빼고 일해야 된다. 그거는 본업에서 맞아요. 자아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막 이런 맞아요. 글도 아, 많아요. 많죠. 요즘 맞아요. 네. 추세가. 리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편이세요? 저도 내 빼고 일하긴 해요. 네, 여기서 뭘 이렇게 얻으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또 본업이 흔들리면 또 다 흔들리는 맞아요. 건 맞아서. 저는, 네, 근데 코드님처럼 뭐 자아 실현을 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돈 벌려고 다니는 거다. 네, 이 정도. 네. 저도 좀 그 뇌 빼고 일한다 이런 말이 많고 한데 그것도 약간 하나의 추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요즘 트렌드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뭔가 본인이 이제 그 본업에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사이드 허슬 찾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다양하게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게 굳이 그런 흥미가 없다 하면은 또 본업에서 좀 더 집중해서 거기랑 관련된 일을 내가 더 찾아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맞아요.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좀 다시 사연자분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본업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좀 많죠. 아무래도 하루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 혹은 내가 지금 본업에서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본인만의 극복하는 방법을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네, 코드님 혹시 네. 지금 6년 차인데 네네. 일하면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좀 힘들었을 때나 그럴 때 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에피소드로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어떤 근데 행동. 워낙 긍정적이셔가지고 약간 없을 수도 맞아요. 있겠어요. 네. 그래요. 없을 수도 얼굴도 있겠어. 무쌍해지고 네. 그래요. 크게 위험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과거에 1년이 암흑기가 있긴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잠깐 내가 휴식기를 가져야 되나? 이 생각까지 나올 정도로 했었는데 제가 주변에 이제 저도 사람 만나고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이렇게 제 힘듦도 좀 털어놓고 위로도 받고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서 근데 이제 제 주변에는 또 이렇게 고민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동생 얘기를 좀 하자면 동생도 되게 대학생이지만 지금 자기가 맞는 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너무 원해서 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내가 원하던 일이랑은 좀 다른 방향인 것 같다. 그래서 누나 이거 나 뭐 과를 전과해야 되나? 아니면 대학교를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원하는 거에 되게 이제 좀 열정이 많다 하면은 그걸 좀 실행에 옮기겠지만 그런 게 또 딱히 없대요. 없지만 지금 상황은 또 힘들고 뭐 그렇다 하면은 잠깐 그거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휴식을 가진 다음 그 다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어제 너보다 오늘의 너가 조금이라도 발전이 됐다면 그거를 좀 칭찬해 주면서 본인 스스로를 칭찬해 주면서 조금 이제 더 뭐 긍정적인 마음도 가지고 여유를 가지다 보면은 이런 힘듦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에서 좀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싶은 분들은 뭐 어제 뭐 그냥 일어나는 시간 단순히 그런 것도 좋으니까 뭐 어제는 내가 잠만 자고 10시에 일어났다. 근데 오늘은 뭐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요런 조그만 거에도 되게 자기 자신을 좀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다 보면은 좀 더 긍정적이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좋네요. 생각해봅니다. 확실히 휴식 기간과 휴식 사람들을 기간. 만나면서 좀 힐링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자기 나누고 자신을 칭찬해주고. 칭찬해주고. 네. 이게 너무 공감인 게 그 아까 동생분이 안 맞아요 그 과가 그러면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다 틀리는 거야. 발표를 해도 좋은 점수를 맞지 네네. 못하죠. 이걸 회사로 가져서 옮겨와서 보면은 맨날 실수한다고 혼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아까 윤호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루에 절반 이상을 회사에 있는데 네. 내가 거기 지옥이죠. 절반에 있는 네. 동안에 맨날 계속이요. 안 좋은 얘기만 네. 듣는 거야. 근데 우리 화분 실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쁜 말해서 키운 맞아. 화분이랑 안 좋은 맞아요. 말해서 키운 화분 봤을 때 상태가 달라지듯이 내가 그렇게 말라가는 거야. 근데 내 스스로도 뭔가 아껴주고 잘했다는 뭔가 그걸 해주지 않으면 진짜 아무도 안 챙겨주더라고요. 맞아요. 어른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 칭찬이. 더 네. 필요하죠. 애기들은 어른들이 해줘요 많이. 가나다라 마바사만 해도 칭찬해준다고. 맞아요, 맞아요. 어릴 때 웃기만 해도 간식 주잖아. 맞아. 근데 어른들은 아무도 그러니까. 음. 아니, 윤호님 최근에 상 같은 거 받은 적 있어요? 상. 상이요? 나는 솔직히 말하잖아. 어.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은 경필 쓰기 대회에서 받은 우수상이 나 마지막 상이야. 나 그 이후로 상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도 뭐 밥상만 받지 뭐. 내가 무슨 상을 받겠어. 아, 나 진짜로 졸업하고 나서 진짜 그런 상이라는 없죠. 거를 칭찬도 잘 안 듣고. 그래 칭찬 들을 일이 뭐가 있어. 야 어른이면 1인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맞아. 세금 낸다고 누가 그쵸. 그거 해? 맞아. 세금 당연히 내는 거지. 어른이면 맞아. 그런 게 많죠. 밥값을 해야지. 밥값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그래서 제가 사연을 다시 봤는데 그래서 그만두신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만뒀어요 이거? 네. 네, 그만두게 됐습니다. 두 달 전. 그러네. 그래서 우선은 그만둔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다. 네, 그만둔 거는. 그럼 리제님은 지금 회사를 다니시면서 네. 조금 힘들었을 때. 저도 그만뒀어요. 네. 아 진짜요? 그래서 때려치고 다시 시험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 좋은 게 대단하다 진짜.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들어간 그 직장에서 힘든 점은 없어요 아직은? 있었죠. 근데 저는 어떻게 버텼냐면 그 전 직장보다는 괜찮다 하면서 아.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직장을 안 겪고 요걸 바로 겪었으면 저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그 전 직장보다는 낫다 하면서 버텼던 근데 게 이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겠네요. 지금 네. 이분도 이 첫 번째 직장에서 힘듦을 겪고 그만두셨을 때 다음 직장 가면 이제 더 힘듦이 와도 맞아요. 그래 이 이게 정도 지금 맞아요. 기준점이 될 생기는 수도 것 있겠죠. 같아요. 어. 기준점이 되고 그래서 잘 그만뒀습니다. 네. 칭찬해 주십시오 본인한테. 또 그럴 수도 있어. 방법이네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 가서 또 힘들다고 해서 또 그만둘 수도 있어. 아이고. 근데 사실 회사라는 거 자체를 처음 한 거잖아요. 근데 회사 생활 자체가 다 힘들어. 맞아. 기본적으로. 다 힘들죠 사실. 그래서 이게 참 뭐 그래 잘한 걸 수도 있지만 맞아. 그게 힘들 때마다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버티는 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속근육도 같이 키우는데 네. 그게 나를 뭔가 삼켜버릴 정도가 된다면 네네 맞아요. 피키님은 좀 어떻게 그런 하시는 편이세요? 좀 어떤 위기 회사에서 힘들 때 네네. 본인 혼자 슬럼프일 때 어떻게 좀 극복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그거 아까 하신 코드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 저는 그냥 해요. 그러니까 우선 그냥 한다. 잘하려고 안 하고 그냥 해. 잘하려고 힘 빼고, 안 하고 힘 빼고 해. 빼고. 근데 그래도 그 일은 돌아가거든. 내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부가가치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하고 내 색깔을 입히려고 하니까 이게 그런 거지. 사실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원래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그 정도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그럴 땐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딱 주어진 것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좀 이렇게 기분이 다시 그쵸, 돌아와 회복이 있어요. 다시 되고 그냥 대해서 내가 별 생각 없이 한 거를 또 의외의 칭찬을 받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게 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생활적으로 저는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는 요새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저한테 항상 요새 밥을 지어서 먹여주고 있어요. 본인. 진짜 제가 손수 밥을 지어가지고 아침밥을 차려주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그렇게 시간을 써서 음식을 손질하고 이렇게 해서 먹이고 또 장을 보고 이런 게 되게 생각보다 진짜 엄청 되게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기분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좀 웰빙이네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좀 되새길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코드님 궁금한 게 그럼 네. 이런 일적인 외로 네. 그냥 내 생활적으로 네네. 혼자 좀 이렇게 우울하거나 아. 굉장히 무기력해지거나 이런 순간들이 경험이 있으세요? 네, 있기는 해요. 저도 저도 사람이다 워낙에 보니까 일상이셔가지고. 워낙에 네. 진짜 네, 긍정적이셔가지고. 있는 편인데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제가 제가 좀 원래 취미가 뭐 노래 듣기, 노래 부르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혼자 홈코노라고 하죠. 혼자 막 아. 코인 노래방 가서 막 지르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당 보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달달한 뭐 왜 그런 음료 맞아요. 하나 마시고 이런 게 약간 평소 루틴이고 그리고 맞아요, 너무 이제 정말 우울감이 심하게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차라리 실컷 울어버리자 해서 아. 일부러 막 슬픈 영화를 본다거나 슬픈 노래 들으면서 심취해서 막 울고 비련의 여주인공. 그럴 때 보는 네. 영화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저는 약간 진짜 정통 로맨스 영화 뭐 이프 올리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나 뭐 그냥 한국 되게 오래된 클래식. 로맨스 영화 네, 그런 것도 있고 오. 뭔가 그런 감성적인 영화들도 좋아하고 저는 포레스트 검프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포레스트 맞아요. 검프. 맞아요. 인생을 맞아, 그렇게 맞아. 살아야겠다는 그런 아. 것도 들고 눈물도 나면서 약간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우세요? 근데 저 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을 저렇게 꾸준하게 마라톤처럼 역시 F 호소인. 저 진짜 F시죠? 네, 저의 F입니다. 그러니까 나 항상 느껴. 이 F가 아닌데. 아닌 F의 것 감정이 같죠? 아니에요. 아닌 저 것 그 생각 같죠?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이거 F예요. 근데 사실 FT 반반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F라고 하고 다니요. 그럼 F5소인 리제 씨는 네. 어떻게 조금 극복하신 편이세요? 그런 사실 저는 극복하는 방법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저 말도 맞지. 네, 저는 찾기가 아직도 엄청 어려워. 못 찾았는데 그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쵸, 그런- 이렇게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거. 나 이런 고민이고 뭐 하는데 나 너 네, 요즘 맞아요. 너무 뭐 네, 우울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아까 해줬던 그 말을 똑같이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야 쓰자. 어제 너보다 오늘의 너가 그래도 뭐 이 정도로 발전했다 하면은 너 자신을 칭찬해주면 맞아요, 좋겠다. 맞아요.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맞아요, 맞아요. 리지한테도 많이 근데 그게 진짜 해줬어요. 없을 수도 있잖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번 정말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일어나는 시간 1시간 일찍 당겨진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코드님 다 한번 지금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최근에 나한테 칭찬한 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해주세요. 코드야 칭찬해. 저 그거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일 끝나고 오면은 네. 그 되게 누워서 유튜브만 보고 이럴 때도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막 역류성 식도염이 오는 것 같은 거. 요즘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큰맘 먹고 헬스장도 끊고. 네. 또 배드민턴도 이제 원래 치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병행을 하기로 했어요. 저에게는 좀 나름 큰 도전이에요. 큰 도전이네요. 네. 엄청 칭찬해. 네. 코드 칭찬해. 우리 그러면 한 명 말하면은 코드, 코드 칭찬해. 칭찬해. 해줄까요? 시작. 코드, 코드 칭찬해. 감사합니다. 아, 귀엽다. 리제 칭찬한 거 칭찬하게 합시다. 저는 칭찬 릴레이. 윤호님도 다음이니까 생각해 두세요. 네, 생각해 둘게요. 와 진짜 없는데. 일찍 일어나는 거? 뭐 저는 이거 팟캐스트 이렇게 하는 것도 드럼 네. 시작한 거. 예. 드럼 시작한 거 드럼 칭찬해. 시작한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잘 나가고 있나요?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진도 네. 많이 뺐어요? 지금 나팔바지 칠 수 있습니다. 나팔바지. 사인 나팔바지? 오, 오. 대박 대박. 장난 대박. 아닌데? 네, 멋있다. 나팔바지. 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잘 안 되긴 해요. 그러면 이제 리제 드럼 친 거 칭찬해. 네, 고마워요. 아 귀여워 우리. 그러면 또 이제 또 저- 시계 방향으로 해서 또 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네. 최근에 책을 다시 한번 이제 한 달에 한 권씩이라도 읽자. 그래서 진짜 도서관에 가서 마음의 책을 양식. 2권을 빌렸습니다. 어머. 지금 읽고 있어요. 뭐예요? 이름이 무슨 책? 제가 구병모 작가라는 아, 분 책을 네네네.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나만 몰라? 혹시 아신가요? 구병모 작가 알죠? 유명하죠. 유명하시다고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도 한번 구병모 작가님 그 작품들을 찍먹해 보려고 찍먹. 네, 도서관에 있는 걸로 좀 빌렸어요. 찍먹을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이제 약간 페이지를 이제 짝수 페이지만 읽는다던가 뭐 그런 규칙이 있나요? 한번 입문해 보겠다. 이런 그렇군요. 편인데 알겠습니다. 책을 읽어보려고 책 빌린 윤호 칭찬에 왜 안 해주시죠? 아니 잠깐 뒤에 알겠어요. 책 읽은 윤호 칭찬해. 마지막 키키.
아 너무 웃기다. 뭘 칭찬하실 거든가요? 아 저는 아 근데 저희가 평소에 방송하는 그 텐션이랑 좀 너무 달라서 그래요? 이거는 게스트의 100% 진짜 게스트에 진짜로. 우리가 에너지를 받았다. 받고 하네요. 저희가 네. 드리는 게 아니라 막. 저희 원래 약간 심야에 취침 유도 방송 이런 지금 다들 수면 주무시다가 유도 이제 약간 방송. 자꾸 계속 깨고 네. 계세요. 네. 활기차게 아침에 어. 들어도 네, 되겠다. 아침에 들어주세요. 네. 네. 특히 뭘 칭찬할 건가요? 저는 제가 3월 3일자부터 정확히 일기를 쓰고 있어요. 아, 네. 네. 제가 원래 약간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하거든요. 스스로를. 저는 누구한테 말 잘 안 하고 그거를 막 내가 진짜 미칠 것 같아. 그러면 전 일기장에 놨어요. 좋은 그래서 습관이죠. 네. 제가 그렇게 약간 힘들 때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긴 지도 거의 5년 다 돼 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일기를 이렇게 시간이 지나 들춰보잖아요. 진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이가 더 우울해지겠다. 종이가 그래서 그런지 막 울고 있어. 막 꾸깃꾸깃해가지고 좀 오래된 것들은.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잡았지. 그러네. 나한테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자. 그래서 하루하루를 좀 되돌아보면서 뭔가 좀 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서 3월 3일자부터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3월 24일 녹음일자가 3월 24일인데요. 네.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다. 몇 네. 자씩 쓰세요? 저는 근데 이게 또 약간 블로그 많이 쓸 때는 블로그처럼 한 줄 쓰기 아니죠? 근데 난 한 줄 쓰기라도 그래도 이 매일 쓰는 하이에나. 거 지키자는 걸 하고 싶었어. 맞아. 근데 대단해, 내가 근데 또 그거 진짜. 할 말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어. 그래서 이제 할 말 없는데 그러면은 식단 뭐 먹었는지부터 쓰자 하다 보면은 난 두세 장씩 쓰는 거야. 야, 두세 장? 나는 그래서 할 야. 말이 많더라고 나 스스로한테. 그래서 그런 이제 창구로서 일기를 잘 활용을 하고 나중에 있고. 그거를 책으로 내세요. 근데 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좀 이걸 나중에 조금 모아서 블로그에 정리해서. 조금 올려보고 제가 그걸 저번 나중에 달에 네네. 윤호 칭찬했는데 윤호 저번 칭찬 달에 이렇게 너무- 뺏어가는 거지. 아니야. 그러면 죄송해요. 이웃은 이거 아니야 얘기 중에 한번 네, 듣고 죄송해요. 갑시다. 괜찮습니다. 저번 달에 또 빌린 책이 김현수 작가님의 네네. 제가 정확히 제목은 까먹었는데 뭐 바다가 어쩌고 저쩌고였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이 지금 키키가 말한 거 똑같은 거였어요. 자기 남자친구가 그 소설가인데 작가인데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맞아요. 맞나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인데 네네. 거기서 극 중에서 그 남자친구가 너 하나라도 일어나서 써봐라. 쓸 게 없으면 뭐 식단이라도 써. 근데 그 식단을 쓴 거를 매일 써서 책으로 냈더니 베스트셀러가 된 내용이에요. 진짜요? 좀 식단이요? 소름이 돋네. 네. 어. 그래서 큐키님도 네네. 그렇게 계속 쓰는 버릇을 하면 나중에는 이게 쓰는 버릇이 늘면 맞아, 이게 맞아. 습관이 되면 맞아요. 청산유수처럼 글이 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시간이 주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기 쓰는 키키. 네 일기 쓰는 자, 키키. 일기 쓰는 키키 칭찬해. 진짜 우리 이렇게 좀 힘들 때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칭찬을 해줍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따라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네, 이런 네. 긍정 에너지를 얻고 싶다. 그럼 저희한테 본인 칭찬글을 한번 DM을 보내주세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그럼 저희가 네. 칭찬회로 한번 그러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재창을 한번 좋아요. 코너 속의 코너.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재창을 해드리고 더 긍정 에너지 얻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통화로 코드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해주는 건가요? 코드님 목소리까지 네. 받아서 코드님의 목소리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명랑한 저 목소리로. 네. 칭찬해 해주면 되는 건가요? 너무 좋은 분위기네요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2부에 걸쳐서 리제의 찐친 코드님을 네. 모셔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진짜 너무 즐거웠거든요. 고맙죠. 네, 코드님의 한번 소감을 여쭤볼게요. 리지한테 말만 듣던 팟캐스트 처음 와서 이렇게 해서 좀 사실 오기 전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았는데 너무 재밌게 잘 하고 가고요.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또 다른 약간 추억? 예. 우리 기념 사진이라도 뭐 하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리고 또 저희 다음에 또 언제든지 네 놀러 오셔도 저희 제 대타를 해도 감사하니까요. 되고요. 네. 은근슬쩍 제 대타를 해도 자신의 되고. 출석을
리제님 소감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셨나요? 찐친 코드님이 오셨는데. 사실 처음엔 좀 얘가 뭔 말을 할까 무서웠거든요. 사실 찐친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살짝 있었는데 확실히 옆에서 말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우리도 긍정 에너지를 한껏 받고 앞으로도 자기 칭찬 해보도록 칭찬 말고. 하겠습니다. 근데 네. 진짜 일일 좋은 칭찬. 네. 습관인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진짜. 진짜.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안녕히 고생하셨습니다. 계세요.